그래서 우리는 교사는 직업이 아니고 아이들 앞에서 인간인 거죠. 아이들 앞에서 인간. 네. 선뜻 잘 오지 않는데요. 어떤 뜻일지. 모범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건 우리 어른들은 교육 그러면 늘 가르친다는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교육이라는 건 자기 교육입니다. 사실은.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교육입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죠. 우리는 늘 가르친다고만 생각하죠. 그럴 때 교육, 인간적인 감동, 감흥이 있어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이들도 성숙하고 나도 성숙하는 거죠. 좋은 교사란 어떤 교사입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좋은 교사란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우는 그런 교육자적인 자세. 예. 진정한 교사라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또 역시 아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네. 현재 여건 하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좋은 교사가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너무 많죠. 그 얘기를 다 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겠는데 네. 우리가 그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시험을 보면서 살잖아요. 우리는 시험용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점수를 많이 맞게 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학에 가서도 교대에 가서도 또 시험 공부만 하는 거죠. 교사가요. 그렇죠. 예. 사회인문학적인 풍부한 인격과 교양을 갖추는 교육이 내용이 아니고 또 다시 거기서 시험을 봐야 하는 시험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 교육까지 시험만 보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예. 언제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인간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 인류를 이해하고 우리 인간들을 이해하는 사회인문학적인 교양을 언제 갖춥니까? 그런 말하자면 교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교양과 인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네. 학교에서. 그럼 선생님 혹시 교원 평가 제도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제가 이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자세히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떤 식으로든 그런 평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연장선유에서 교장, 교감 또 이제 승진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제도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제일 우리 교육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교장, 교감, 승진 제도라고 봅니다. 예. 학교 체제가 교감이 되려가는 교무, 교장 체제로 완전히 이렇게 닫혀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승진 제도, 지금 교감, 교장, 장학사의 승진 제도를 가지고는 우리 교육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제도를 어떻게든 바꿔야 되죠. 어떤 식으로 바꾸는가는 제가 자세히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교장이나 특히 교장을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모셔오기도 하고, 또 특히, 교사들도 자격이 없어도 바로 교장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 이런 내부적인 어떤 승진 제도도 필요하죠. 지금 제도로는 정말 제가 선생을 오래 했잖아요. 네. 지금 제도로는 우리 교육이 절대 앞으로 한 발짝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에 꽉 묶여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제가 말을 다 할 수가 없죠. 예. 네, 비교육적이고 반교사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일들이 너무 숱하게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가 좀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만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있었는데요. 네. 요즘 그 교육계의 비리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선생님? 우리 사회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이라고 번역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교육자이기 때문에. 예. 선생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가가 아니잖아요. 교육자. 아이들에게 늘 모범이 돼야 되고 아이들에게 내 말이 떳떳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비리도 큰 비리인 거죠. 교육계의 비리는. 예. 네. 그 선생님께서 이제 40년 가까이 교직에 계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랄까요. 세울 수 있을 법한 교육 철학이 또 있을 것도 같은데 선생님의 교육 철학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인류 가장 큰 문제는 자연 파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환경 변화, 기후 변화라든가 지구 온난화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자연과 인간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행복하게 사는 세상. 나는 이게 우리 인류 가치라고 봅니다. 네. 제 생각은 그 속에서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갖죠. 자연을 주고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행복을 생각하게 하는 뭐 그런 얘기들, 그런 생각들이 아이들에게 갔죠. 사실 자연 속에 푹 파묻혀 있는 학교가 많은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참 불행한 부분은 소위 그 시골 학교가 점차 줄고 있고 네. 그래서 폐교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데, 이제 시골의 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건 시골 농촌 문화가 점점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예. 학교에서 그 지역에서 아이들 소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 지역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근무할 때는 도시에 있는 아이들을 시골로 교환 학생으로 많이 받았죠. 예. 그래서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어머니와 같이 이사를 와서 거기서 1년 동안 자연과 농촌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다시 1년 후에 도시로 돌아가는 그런 그 교환학생 제도를 운영을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런 제도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도시에서 시골로 와서 그 농촌 체험과 자연 체험을 하고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교육 제도를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계획적이고 제도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죠. 예. 그뿐만 아니라 그 도농 간의 그 교육 격차도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니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의 양극화 문제는 도농간뿐이 아니고 도시 빈민과 도시에서 이렇게 저소득층과 잘 사는 사람층이 너무 벌어지고 있어서 이 교육의 양극화 문제는 심각하죠, 사실은. 교육의 양극화 문제는 가난을 대물림되는 그런 현상, 그런 심각한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렇겠네요. 따라서 그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에서 어떻게 잘 사는 학생들은 정부에서 잘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잘 알아서 합니다. 근데 우리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가난한 아이들과 잘 사는 아이들의 관계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어른이 됐으면 동시대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을 향한 정책보다도 없는 학생들을 향한 그 당국의 정책이 아주 절실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선생님 계신 임실에도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죠. 시골 농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다문화